단순한 인테리어, 뭐 도배, 장판, 뭐 화장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룸이었던 목적물에 가벽 공사를 통해 가지고 1.5룸, 투룸 형태로 개선해서 목적물의 맥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이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 가치가 약 1.7배에서 2배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실거주 가치가요. 금액은 이 정도 들었어요. 한 850만원 정도. 근데 금액은 정확하게 5천만원을 주고 이걸 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한국형 하우스 플리핑 투자의 정석 실전 사례로 보는 부동산 투자의 오해와 진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 잠깐 했었는데 오늘 바로 본격적으로 실전 사례들 위주로 시작해가지고 시리즈 형태로 제작을 할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하우스 플리핑 투자라는 것이 뭔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투자 방법입니다. 9억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새롭게 단장시키고 마진을 남겨서 되파는 사업을 북미에서는 플리핑 하우스 혹은 하우스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좀 유효하지 않은 그런 투자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반드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한국 실정에 맞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그 실제 상업용 빌딩을 리모델링해서 뭐 가치 차익을 발생시켜 가지고 수익을 내는 형태의 투자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우스 플리핑 투자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소액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투자한 케이스를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아파트 투자가 먼저였어요. 두세 채, 서너 채 정도 하다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네 번째로 그러니까 샀던 오피스텔인데, 사실 이 집을 처음부터 이 플리핑 기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된 계기가 목적물이 입지였거든요. 로케이션이에요.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이제 오피스텔로 제가 말씀드린 눈을 돌린 이유가 될 것이고, 여기는 광역시 6대 광역시 지하철 역세권 5분 거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제 오피스텔이고, 또 다른 한 개의 더 라인이 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한 1, 2년 또는 2, 3년 후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덜컥 사버렸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그냥 덜컥 사버렸어요. 덜컥 샀는데 사고 보니까 뭔가 조금 허전하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오피스텔이 어떻게 생긴 형태냐면 아파트하고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 형태거든요.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좀 비슷한 형태의 오피스텔이 12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3층 위로는 전부 다 아파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입한 호실의 요 평수가 계약 면적이 한 17평, 전용 면적이 한 11평에서 12평 사이 되는 원룸이죠. 원룸 오피스텔인데, 원룸 오피스텔 치고는 굉장히 넓게 빠진 편이에요. 사진으로 봐서는 지금 조금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사진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목적물을 매입해가지고 그냥 세를 놓기에는 뭔가 좀 심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주워들은 어떤 의학 서적 같은 데서 이제 본 적이 있는 이 자궁회귀 본능이라는 게 좀 떠올랐어요. 어린아이들이 장롱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고 작은 텐트 속으로도 막 숨어 들어가려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의 고향은 어머니 뱃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자궁회귀 본능은 좀 작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차박을 할 때나 텐트 속에서 잠을 잘 때도 어른들도 어떤 아늑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구체적인 이 투자의 출구 전략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뭐 세를 놓는다든지 뭐 전세를 준다든지 뭐 월세를 놓는다든지 뭐 그런 형태가 아주 보편적인 투자의 형태가 되겠지만, 그런 보편적인 형태로는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낼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 오피스텔은 또 기본적으로 월세 수익을 내는 이제 목적물이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좀 목적물에 좀 가치를 좀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원룸치고는 사실 좀 필요 이상으로 넓게 빠진 구조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이 상태로서 이제 한번 잠을 잡았어요. 잠을 잡았는데 뭔가 좀 휑한 느낌이고, 잠을 잘 때도 뭔가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아늑함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과감하게 침실을 한 개 작게 만들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실 기본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입 당시에 이런 사진이었는데, 제가 이걸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212호고 주소는 조금 가려놨어요. 근데 금액은 정확하게 5천만 원을 주고 이걸 샀습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사진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이제 쭉쭉 설명을 한번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가벽 형태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리스크가 있죠. 도배, 장판, 화장실 등의 기본 인테리어들도 싹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투자 방법의 핵심은 단순한 인테리어, 뭐 도배, 장판, 뭐 화장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룸이었던 목적물에 가벽 공사를 통해 가지고 1.5룸, 투룸 형태로 개선해서 목적물의 맥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이 투자의 핵심이에요. 원룸의 매매 가격과 투룸의 1.5룸의 매매 가격은. 그래서 최근 지어지는 사실 원룸 오피스텔의 평수가 뭐 6평, 6.5평, 7평 뭐 이런 형태로 밖에 안 지어지죠. 근데 과거에 20, 30년 전에 원룸의 구조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잘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큰 원룸 형태를 찾은 게 실평수가 한 14평에서 15평까지를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또 따로 다뤄드릴게요. 이 투자 핵심 방법은 과거에 있는 집을 현재로 가져와 가지고 목적물의 가치를 높여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투자 기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노후된 원룸일수록 좋습니다. 노후된 원룸 오피스텔인 경우에 평수가 좀 넓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신축 오피스텔은 안 좋습니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노후된 오피스텔을 감가상각이 완전히 돼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 오피스텔을 약간의 리터치를 통해 가지고 목적물의 가치를 확 높여버리는 거죠. 높여서 뭐 전세를 받든 월세를 주든, 그리고 바로 매각을 하든 출구 전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도 영상 시리즈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셋이나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요소예요.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잘 알려진 경매를 통해서 노후된 썩은 빌라, 썩비를 매입해서 뭐 간단한 인테리어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높여 가지고 매각하는 형태, 뭐 일반적으로 500뛰기, 1000뛰기, 뭐 2000뛰기 뭐 이것과도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투자 모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썩빌 인테리어 투자는 어떤 화장만 해서 세상에 내놓는 개념이라면 제가 이 방법을 적용한 거는 이 투룸 개조공사 투자법은 한국식으로 먼저 말하면 성형수술을 하는 거죠. 성형수술을 해서 완전히 사람 모양을 바꿔버려서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인 거죠.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감이 안 잡히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호실, 아까 212호였죠. 이 호실을 할 때 실제로 제가 지출한 내역이에요. 철거할 때 25만원, 뭐 방문, 화장실, 현관문 약 80만원. 하이 샤시가 좀 비싸죠. 샤시도 과거 옛날 집들은 좀 오래된 샤시들을 쓰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셉니다. 샤시도 당연히 교체를 했고요. 금액은 이 정도 들었어요. 한 850만원 정도. 공사 금액은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지만 가성비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의 기본 요소죠.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공사 사양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의 없이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공사해서 세입자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이런 뭐 하우스 플리핑 투자의 기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겉모습만 쉽게 말해서 화장발에 속는 거죠. 내가 입주해서 거주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사 감독을 꼼꼼히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내가 타인에게 가치 있는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원칙적인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본 목적물의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저는 여기서 한 2주 정도 잠을 잡았어요. 실제로 잠을 자보고 샤워도 해보고 우풍이 있는지 소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실제로 다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이 정도면은 사람이 사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 세를 주든 뭐 월세로 주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출구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총 3가지죠. 바로 파는 것, 매도. 두 번째가 전세 임차인 세팅. 그리고 세 번째가 월세 임차인 세팅이죠. 그런데 뭐 개인 명의로 바로 매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또 전세 임차인 세팅하든지 월세 임차인 세팅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이제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이고 구조를 개선해 놓으면 그 가치가 약 1.7배에서 2배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실거주 가치가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이런 투자 기법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라고는 말하면 안 되죠. 투자금을 많이 불렸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저는 전세로 세팅을 했는데 그 전세 세팅을 한 실제 계약서가 이렇습니다. 8천만 원에 전 전세를 놨어요. 조금 놀라울 수도 있죠. 매입 금액 5천만 원에서 세금하고 부대 비용은 조금 제외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약 850만 원 투자를 했고 최종적으로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해서 뭐 소위 말하는 2,150만 원에 플러스 P가 된 거죠. 이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집을 매입하고 이 소유권도 얻고 현금 투자금이 확보가 된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로케이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가 될 뿐더러 투자금을 조금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소액을 투자하고 투자금을 빨리 불려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처음에도 강조를 많이 했듯이 지금 당장 플러스 P 투자로 세팅이 딱 됐다라고 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성공한 투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런 플러스 P 투자도 많이 해보고 일반 아파트 전세 투자도 많이 했지만 이런 플러스 P 투자는 투자금을 불려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매각 또는 월세 세팅으로 변경했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성공한 투자다, 세팅이 됐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세팅한 한국형 하우스 플리핑 투자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싶은데요. 이게 한국 실정에 맞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실정에 맞기 때문에 제 책을 이름을 한국형 하우스 플리핑 투자라고 지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2번째, 3번째 계속해서 제가 실제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사진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사진 자료는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제 2번째 물건, 3번째 물건들 어떻게 세팅해 나갔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 나갔는지 계속해서 설명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